자, 이제 확률의 후반부 쪽에 있는 후반부입니다. 조건부 확률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먼저 온다,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종속과 비종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그거는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면서 얘기를 건네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보면은 학교 시험 범위가 조건부 확률 앞까지다, 조건부 확률까지다, 아니면 이항정리까지다, 뭐 조건부 확률 아까 이렇게 나타낼 건데, 야 등등 조건부 확률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표본 공간 X, 표본 공간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확률의 공간이죠. 거기에서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나는 사건 A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 가정을 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 그러는데, 이걸 기호로 나타냈을 때 P의 B바 A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뒤에 있는 녀석이 먼저 일어나고 앞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전체 확률은 P의 A, 즉 A가 일어나는 경우예요. 거기에서 P의 A와 B가 같이 일어나는 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푸는 방법은 P의 B바 A는 A가 먼저 일어나는 전체 경우이기 때문에 P의 A분의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A 교집합 B다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설명드렸던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두 개를 해보면은요, P의 B바 A는 전체 P의 A가 일어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 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그러면 P의 A바 B는 어떻게 됩니까? P의 B가 일어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 P의 A 교집합 B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식에서 양변에 PA를 곱해버리면은 PA의 B바 A가 P의 A 교집합 B가 되고요. 이 식의 양변에 P의 B를 곱한다면 P의 B 곱하기 P의 A바 B는 P의 A 교집합 B가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자주 쓰이진 않지만 하나의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 게 A 교집합 B 자리에 넣어 주신다라고 하면은 P의 A의 P의 B바 A는 P의 B의 A바 B와 같다. 둘 다 A 교집합 B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제 조건의 확률이 먼저 오면은 후에 일어날 확률이 뒤에 오는 겁니다. 즉 A가 오면 B의 A, B가 오면 A의 B 그렇게 되고 얘는 전부 다 P의 A 교집합 B와 같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되겠죠. 나머지는 그냥 설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의고사라든지 학교 시험에 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서술형적인 느낌, 즉 문제의 그 줄수가 3줄, 4줄, 5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뭐냐면 2x2라든지 뭐 3x3라든지 이런 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우리 옛날 같으면 지금은 뭐 남자의 혈액형 관련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옛날에는 뭐 이제 H 현대자동차, K 기아자동차에서 뭐 생산하는 뭐 라인에 있어가지고 뭐 합격품, 뭐 불합격품 이렇게 해가지고 2x2 만드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 이제 혈액형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표를 좀 잘 만들 수 있는 습관. 선생님 저는 표가 싫어요. 그러면은 벤 다이어그램이라도 잘 그릴 수 있는 습관을 항상 가지고, 그거 하지 않아도 나는 풀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신 있게 푸시면 되고요. 방금 얘기했었던 그거의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공식이 이거예요. 방금 내가 말했었던 이 부분이 확률의 곱셈 정리인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개념 원리 익히기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은요. P의 B바 A는 뭐가 돼요? P의 A인 2분의 1에서 P의 A 교집합 B인 10분의 1을 계산하시면 되고요. 분모끼리 약분해서 계산하시면 5분의 1이 다 되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P의 B가 일어난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P의 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그럼 P의 B는 5분의 2가 되는데 얘를 10분의 4라고 할게요. 그리고 A 교집합 B는 10분의 1이니 분모끼리 약분해서 분모 분자하시면 4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한 개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P의 A는 6분의 3이라고 둘게요. 2분의 1도 좋습니다.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B 가면은 P의 B는 소수가 2, 3, 5가 되니 6분의 3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P의 A 교집합 B는 A와 B가 교집합이 되는 거예요. 짝수이면서 소수인 거는 6분의 1, 2밖에 없죠. 그럼 P의 A는 6분의 3인 2분의 1이고 P의 A 교집합 B는 6분의 1이며 P의 B바 A는 P의 A가 일어난다는 전제조건 하에 A 교집합 B를 계산해라고 하는 거고 P의 A가 2분의 1, 즉 6분의 3이고 얘가 6분의 1이죠. 그래서 분모끼리 약분하시면 3분의 1 분모 분자라고 나타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P의 A 교집합 B는 이거 어떻게 됩니까? P의 A의 곱셈정리 P의 B바 A를 하시던지 P의 B의 P의 A바 B를 하시던지 원하는 대로 가져가시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P의 A와 P의 B바 A가 나와 있으니 여기에 0.1을 넣고요. 그 다음 여기에 0.3을 넣으면 0.06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A바 B는 P의 A 교집합 B인데 P의 B가 0.6이라 그랬고 그 다음 P의 A 교집합 B가 0.06이라고 그랬죠. 그럼 100을 곱하기 하시면은 60분의 6이 되니 10분의 1의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130번 3개의 당첨 제비를 포함한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갑을 두 사람이 순서대로 한 개씩 제비를 뽑을 때 갑이 당첨이 되는 제비를 뽑는 거는 10분의 3이고요. P의 갑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P의 을이 되는 게 사건 B인데 이거 조금 내용이 살짝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을의 사건이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은 을의 사건이 갑이 당첨 제비를 뽑고 뽑는 경우와 아니고 뽑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갑도 뽑고 을도 뽑는다 하나씩 줄어든 거죠. 그런데 갑은 뽑지 않았고 을이 뽑는다 그럼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P의 을은 그러니까 이제 을이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이죠. 그거는 90분의 3이 6과 7, 3, 21이면 27. 그럼 얘는 9로 나누면 10분의 3. 똑같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A 교집합 B는 어느 부분인 거예요? 요거죠. 갑도 뽑고 을도 뽑고. 그럼 여기를 선택을 해서 뽑았다면 얘는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P의 A 교집합 B다. 실제적으로 갑이 되는 거는 10분의 3입니다. 맞아요? 왜요? 왜냐면 갑은 뒤에 거 볼 필요 없어요. 지만 뽑으면 되니까. 순차적으로, 순서대로라고 했으니까. 그럼 A 교집합 B는 아까 우리 갑이 뽑으면서 을이 뽑는 거는 위에 부분인데 그게 얼마였니? 10분의 3이네. 나머지 여기다 10분의 3에 1이니? A 교집합 B. 갑이 당첨 제비를 뽑는 사건을 A가 조금 잘못됐죠. 보세요. 땅에 따라 이렇다 합시다. 을이 당첨이 되는 경우는 첫 번째에 바로 뽑는 경우 그 다음에 10분의 7을 뽑고 9분의 6을 뽑아서 갑과 을이 못 뽑고 나중에 갑이 다시 남아있는 것 중에서 3개를 뽑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요 부분 좀 많네. 요거는 이렇게 많구나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뒤에 거 풀면서 더 집중적으로 볼게요. 자 봅시다. 여기 요거 뭡니까? P의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네요. 그런데
얘와 얘를 곱한 게 다시요. P의 A 곱하기 P의 B바 A를 한 게 P의 A 교집합 B예요. 그럼 PA가 5분의 2가 되고 PB바 A가 4분의 3이니 5, 4, 20분의 2, 3은 6이 A 교집합 B입니다. 그럼 이거 약분하면은 10분의 3입니까? 그렇나? 여튼 뭔들. 그럼 얘를 갖다가 10분의 4, 얘를 10분의 5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10분의 4와 10분의 5를 더한 PA 더하기 PB에서 10분의 3인 교집합을 빼면 P의 A 합집합 B가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P의 A 더하기 P의 B 빼기 P의 A 교집합 B. 그러면 P의 A가 10분의 4, P의 B가 10분의 5, P의 A 교집합 B가 10분의 3이니 10분의 6이 합집합이 된다. 그럼 합집합이 아닌 것은 10분의 4가 되고 5분의 2가 답이다 라고 하는 거네요. 다음 여기서는요 P의 A 합집합 드모르간 법칙을 쓴다라고 하는 거네요. 그러면은 P의 A 합집합 B는 당연히 0.5. 왜 그래요? 합집합이 아닌 것과 합집합인 게 합쳐져서 1이 나와야 돼요. 전체 집합. 그러면 여기서 이제 P의 A와 B를 알고 싶은 건데 잘 봐. P의 A 합집합 B는 P의 A 더하기 P의 B 빼기 P의 A 교집합 B입니다. 합집합이 0.5가 되는데 PA가 0.2라고 그랬고 PB가 0.4라고 그랬으니 교집합은 0.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네요. P의 A와 B는 P의 B가 일어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A 교집합 B를 알고 싶은 거고요. P의 B는 0.4가 되고 P의 A 교집합 B는 0.1이라고 그랬으니 계산하면 4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4분의 1이나 0.1 똑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확인 체크 눈으로 보시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P의 B의 여집합과 A의 여집합은 그러면은 P의 A의 여집합에 P의 B의 여집합에 교집합의 A의 여집합으로 바뀌죠. 그럼 P의 A의 여집합은 1-P의 A가 되고 위에 거는 드모르간 법칙을 쓰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P의 A가 8분의 3이라 그랬고 1에서 8분의 3을 빼면 8분의 5가 됩니다. 합집합이 궁금한데요. 얘를 8분의 4, 8분의 2라고 바꾸세요. 둘이 더하면은 8분의 7, 거기에서 8분의 2를 빼면 8분의 5. 합집합이 8분의 5니 합집합의 여집합은 8분의 3이겠구나. 그런 다음에 분모끼리 약분해서 5분의 3이라는 답을 찾아낸다 이겁니다. 정민 지금 풀지 말라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요 12분의 8, 12분의 3으로 하고 P의 A와 그리고 P의 B를 그려봅시다. 그러면 얘는 뭐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뭡니까? A 차집합 B입니다. 그럼 순수한 A가 12분의 3인데 원래 A는 12분의 8이래. 그럼 교집합이 되는 여기 부분에 12분의 5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다음 여기에서 P의 B바 A를 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면 P의 누구니 A가 일어난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P의 A 교집합 B죠. P의 A는 12분의 8이고요. 전체 다 봐야 됩니다. 교집합은 12분의 5. 분모끼리 약분하시면 8분의 5다라는 답을 찾을 수 있네요. 다음 얘는 드모르간을 쓸 수밖에 없죠. 합집합이 아닌 게 6분의 1이다. 그러면 P의 A 합집합 B는 6분의 5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에 얘 보세요. P의 A와 B는 P의 A 교집합 B. 그런데 그럼 이제 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또 뭐를 모르고 있어요? 교집합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얘가 얼마입니까? 4분의 1.
그리고 P의 B가 얼마가 되는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P의 A 교집합 B도 모르고 있네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 두 개를 활용해서 교집합을 찾아내죠. P의 A라고 이렇게 하시고 찾아지겠나? P의 B라고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얘가 6분의 얼마가 됩니까? 2가 되죠. 그 부분을 내가 마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부분이 얼마라는 소리예요? 6분의 2죠. 근데 P의 A 합집합 B가 얼마입니까? 6분의 5입니다. 그러면은 요 순수한 P의 B에 해당되는 남아있는 부분에서 최소 6분의 3은 나와줘야 6분의 2와 만나서 6분의 5가 된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또 딴 게 없을라나? 그러면은 합집합이 6분의 5. 뭐 어디에서 또 찾아볼까나? P의 B를 A와 B는 B에 일어난다는 전체 조건 하에 A 교집합 B. 어디가? 얘가? 요거 P의 A 합집합 B는 이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네. P의 A 더하기 P의 B 빼기 P의 A 교집합 B가 되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식을 조금 정리하면 P의 A 더하기 P의 B 빼기 그리고 난 다음에 요 교집합 대신에 이거 어때요? P의 A와 B를 써도 상관없다 그랬잖아요. 곱셈 정리를 써서. 자, 그렇다면 여기다가 한번 정리를 하고요. P의 A 합집합 B면 자, 시작해 볼게요. P의 A 합집합 B는 6분의 5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P의 A가 6분의 2였어요. 그러면 6분의 2 더하기 P의 B 똑같으니 P의 B로 묶어냅니다. 그럼 1 마이너스 P의 A바 B인데 P의 A바 B가 4분의 1이라고 나타내지네요. 그러면 6분의 5는 6분의 2 더하기 P의 B 거기에 4분의 3이 남죠. 그러면은 12를 곱하기 하시게 되면은요. 10은 4 플러스 9의 P의 B가 되고 6은 9의 P의 B가 되니 P의 B는 3분의 2가 되네요. 3분의 2는 6분의 4가 되죠. 그럼 6분의 3이 나왔으니 교집합은 6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고 드디어 찾아서 여기에 얼마를 넣습니까? 6분의 1을 넣죠. 그럼 여기 이제 이 부분은 찾을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거 2x2 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대를 쫙 해가지고 한번 표에 맞게끔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보세요. 오른쪽 표는 정강고등학교의 AB 두 학급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자, 가면은 A와 B의 학급과 안경 쓰고 안 쓰고 적어준 다음에 모든 학생의 총합은 50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럼 좋습니다. 안경을 쓴 학생이니까는 안경을 쓴 학생 몇 명? 50명 중에 50명 중에 20명이라는 전제조건 하에 그 학생이 A급 학생인 거, 안경을 쓰면서 A급이 되는 거 50명 중에 16명. 그럼 50, 50 지우게 되면은 20분의 16, 5분의 4다. 여기서 뭐 이렇게 힘들게 나타낼지 모르겠지만 표 보고 바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분의 4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6이었을 때, 좋아요. 그러면
1, 5, 5, 1, 2, 4, 4, 2, 3, 3으로 갑시다. 그 다음에 그 두 눈의 수가 모두 3의 약수, 3의 약수, 3, 3 밖에는 없죠. 맞습니까? 그러면요, 보세요. 눈의 수의 합이 6일 확률은 36분의 1, 2, 3, 4, 5개고요. 거기에 그 수가 3의 약수이면서 눈의 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는 36분의 1 하나밖에 없습니다. 약분하시면 5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내어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36, 36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5개 중에 몇 개다, 한 개다 해도 바로 됩니다. 근데 그거는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석적으로 먼저 푼 겁니다. 그 다음 135번. 여학생이었을 때, 조화 30명 중에 10명인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자전거로 통학을 할 확률 30분의 7, 30 약분하시면은 10분의 7. 문제에서는 이렇게 자상하게 표 안 줍니다. 여러분이 표를 만들게끔 줄수를 쫙 늘려요. 겁나 늘려요. 이렇게. 그럼 거기다 여러분들이 이제 표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게 밑에 있는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네요. 남학생, 여학생, 그리고 표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러고 난 다음 그 학생이 A형인 학생, 그리고 A밖에 없네? 맞죠? 봅시다. A형인 학생이 전체의 50%. 좋습니다. 그럼 얘는 10분의 5라고 할게요. 2분의 1 해도 됩니다. 그러면 A형이 아닌 학생도 역시나 2분의 1이겠네요. 그 다음에 남학생은 전체의 40%. 그럼 여기에서 남학생, A형인 남학생은 전체 100분의 얼마? 40, 10분의 4가 되네요. 그럼 보세요. 임의로 뽑은 학생 한 명이 A형이었을 때, 그럼 A형인 사람은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5가 되죠. 여기 A형 있죠? 근데 그 학생이 A형이면서 남학생일 확률 10분의 4가 들어오네요. 그럼 분모끼리 약분하시고 분모, 분자를 하시면 5분의 4가 된다. 일부러 내가 더 많이 낼 필요 없었네요. 그냥 바로 들어와도 됐네요. 표도 필요 없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 필수 예제 3번으로 들어가 본다면 임의로 한 개씩 2번의 공을 꺼내는데 꺼낸 공 모두가 흰 공, 그 다음에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여러분 뭐 밑에 조건부 확률처럼 풀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세요. 처음 10개 중에서 6개를 흰 공 하나를 꺼내죠. 그 다음에 하나가 줄어든 9개 중에서 흰 공 하나가 줄어든 5개를 연거푸 곱해버리면 2개가 모두 뭐가 되는 겁니까? 흰 공이 됩니다. 어차피 2번 공을 꺼낸다 그랬지 않습니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37, 좀 길이가 있어서 조금 줄여보겠습니다. 뒷면에 X자 표시가 된 3장의 카드를 포함한 9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의 카드를 뒤집을 때 X 표시가 된 카드가 나오면 탈락하는 게임이 있다. 근데 순서라는 말이 또 사람을 잡네. 갑을 이렇게 간대요. 근데 갑은 탈락하고 을은 탈락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첫 번째, 갑이 9개 중에 3개인 X를 선택을 하는 경우, 만약에 얘가 9개 중에서 선택을 안 해서 동그라미를 선택했대. 그러면 을은 하나 줄어든 카드 중에서 동그라미 하나 줄어든 5개를 선택하고 이제 갑이 남아있는 7개 중에 X가 표시된 3개를 뽑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요, 9개 중에서 6개, 8개 중에서 5개, 7개 중에서 4개, 6개 중에서 3개, 그 다음 마지막 5개 중에서
x인 3개를 뽑으면 되는 거네요. 그럼 이제 값이 처음에 탈락, 그 다음에 세 번째에 탈락,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탈락. 이제 그럼 하나 더 가봅시다. 9분의 6, 8분의 5, 7분의 4, 6분의 3, 5분의 2 곱하기 자 값을 4개 중에서 하나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3개 중에서 3개가 되어서 무조건 7번째에서는 값이 탈락합니다. 7번째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왜 넘어가지 못합니까? 여기서 넘으면은 얘도 무조건 을도 무조건 뽑게 되니까 여기서 또 뽑을 게 없어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은 각각 다 따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하시면 된다? 더하기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138번 A의 상자에 들어가 있는 거 이만큼 그 다음에 B의 상자에 들어가 있는 게 이만큼 포도이라고 적어줍시다. 두 상자 중에 임의로 하나를 택하여 젤리 하나를 꺼낼 때 그게 딸기 맛 비면서 좋습니다. 그럼 이 말이죠. P의 딸기 맛 젤리를 선택을 하는 확률에서 그게 뭐? B에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딸기 맛 젤리 더하기 B. 오케이. 자, 그러면 딸기 맛 젤리를 선택하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딸기 맛 젤리를 선택하는 거는 5개 중에 3개가 A. 얘는 4개 중에 2개가 B. 어디 포도가 4개고? 아, 맞네. 4개네. 그러면은 6개 중에 딸기 2.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내가 지금 틀린 풀이로 한번 해볼게요. 틀린 풀이로. 여러분들 뭐가 틀리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조금 줄여가지고 틀린 풀이. 왜 뭐가 틀렸느냐? 자, 딸기맛 젤리를 선택하는 거는 A 상자인 5분의 3과 B 상자인 6분의 1을 더하고 그게 B에서 나온 딸기 젤리니까는 6분의 2가 되면 되겠죠? 맞죠? 자, 이게 틀린 풀인데 왜 틀렸을까요? 뭐가 틀렸겠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뭐를 한 거예요? 분모? 아니 그건 나중에 계산하는 거고. 이렇게 식을 세운 게 틀렸다고. 왜 틀렸을까? 이렇게 식을 세운 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겠습니까? 아니요. 앞에다가 2분의 1을 안 했어요. 줄여봅시다. 왜 2분의 1이 필요하겠습니까? 상자가 몇 개입니까? 2개죠. 2개의 상자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한다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2분의 1은 왜 들어갔겠습니까? A와 B 상자 중에서 A를 택하고 A와 B 상자 중에서 B를 택하고 A와 B 상자 중에서 B를 택하는 확률이 들어가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4번.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 중학교 2학년 때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그냥 뭐 여태까지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풀게요. 보세요.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이 되는 게 2분의 1이면 매진이 안 되는 것도 2분의 1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이 될 확률이 3분의 1하면 매진이 안 될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소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 비가 올 확률이 10분의 4라고 하면 비가 안 올 확률은 10분의 6입니다. 그리고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보세요. 비가 와서 공연이 매진이 되는 경우 요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 비가 안 와서 공연이 매진이 되는 경우 해가지고 2개를 더하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힘들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9, 140 한번 봅시다. 갑, 을의 순서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을이 흰 공을 꺼낼 확률. 자, 짜증이 나죠? 또 순서가 있네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계산하다가 지치거나 짜증이 나면 시그마 계산해도 돼요. 그건 이제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있을 때. 적어줘 보겠습니다. 갑, 을, 이 교과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갑을 하고 있고 말이야. 자, 을이 흰공이라 그랬어요. 그럼 제일 처음에 10개 중에서 15개군요. 15개 중에서 10개의 검은 공을 꺼냅니다. 그리고 14개 중에 5개의 흰 공을 꺼내면 을이 흰 공을 꺼내죠. 15분의 10 곱하기 14분의 9 곱하기 13분의 8 곱하기 12분의 5. 지금 을 라인에서 항상 뭐를 뽑아야 됩니까? 흰 공을 뽑아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계속 갑니다. 이렇게 15분의 10 곱하기 14분의 9 곱하기 13분의 8 곱하기 12분의 7 곱하기 11분의 6 곱하기 이제 을이죠. 갑을 10분의 5. 그럼 그 밑에는 뭐 이렇게 연결되겠죠? 그렇게 해서 다 구해서 다 하도록 하십시오. 그 다음에 140번. 자, A와 B반의 학생 수가 6대 5다. 그 다음 얘가 A반의 학생이 0.1, B반의 학생 중에서 0.2가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하였다. 두 반의 학생 중 임의로 한 명을 뽑아. 이거 이렇게 바꿔도 되지 않습니까? 11분의 6이고 11분의 5라고 해도 되죠. 뽑아서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했을 확률. 두 반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아서 조사했는데 그 학생이 수학 경시대회에. 그럼 보세요. 11분의 6에 해당되는 A반에서 10분의 1이 수학 경시를 나간 거와 그 다음에 11분의 5에 해당되는 B반의 학생에서 10분의 2가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를 합치면 뭡니까?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했을 확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은요, 좀 깁니까? 다 됐을걸요, 아마? 자, 카트 해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요. 요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 택, 그 다음에 두 개의 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한 개가 나왔을 때 꺼낸 공 두 개가 전부 상자 A. 요건 선생님이 조금 패턴을 맞춰 드릴게요. 이게 뭐냐, 무슨 패턴이냐면 풀기 위한 패턴으로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P에 P에 보십시오. A 상자 흰 공, 검은 공 한 개, 그리고 B 상자에 흰 공, 검은 공 한 개를 꺼낼 확률에서 그게 A 상자였을 확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요, 얘는 P에 A의 흰 검 더하기 B의 흰 검이죠. 거기에서 P에 A의 흰 검이 될 확률을 알고 싶다. 이게 우선순위 먼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이고 이게 뒤에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게 A의 확률을 알고 싶다 이거죠.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 상자 A를 선택을 하고 6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2개 중에 하나 곱하기 4개 중에 하나가 A 상자. 그 다음에 좀 더 연장 더하기 2개 중에 하나의 B 상자를 선택하고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데 흰 공 3개 중에 1개 선택하고 검은 공 2개 중에 1개를 선택하는 것 분의 A 상자에 쓸 확률이니 2분의 1 곱하기 6C2에 2C 1 곱하기 4C 1. 요거 더하기이기 때문에 더하기 계산해가지고 약분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약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나게 약분할 수 있는 것은
2분의 1 공통된 거 약분하시고요. 6시 공통된 거 얘가 6시가 아니네. 그럼 요거는 못 없애겠다. 요건 없애면 안 되겠네. 아이씨. 해가지고 계산하십시오. 하시면 이게 나옵니다. 여기는 전형적인 패턴으로 딱 맞게끔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41, 142 주머니 A에 노란 구슬 2개, 파란 구슬 3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4 이하가 나오면 그럼 보세요. 4 이하는 1, 2, 3, 4, 6분의 4가 A의 상자를 선택할 확률입니다. 5 이상이면은 6분의 2, 그게 B 상자를 선택할 확률이고요. 그 다음에 던져서 꺼낸 구슬이 뭐일 때? 노란 구슬이었을 때, 그러면은 거기에서 노란 구슬을 꺼낼 확률 5개 중에 2개가 A, 그 다음에 6개 중에서 3개가 B. 근데 그게 A에서 나왔을 확률이래. 그럼 위에 분자에는 누가 적어줍니까? 6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을 해주셔야 되겠죠. 각각 요거 계산 다 해가지고 약분해야 됩니다. 요거 약분된다고 이렇게 막 약분하고 그러면 안 돼요. 더하기 빼기니까. 그럼 142번. A와 B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전체 제품 40%는 A. 그럼 좋습니다. A는 100분의 10분의 4, B는 그러면은 10분의 6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그럼 여기 불량품은 100분의 5가 되고 여기 불량품은 100분의 3이 되는데 그게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 자, 나는 여기를 라지 A라 그러고 여기를 라지 B라고 할게요. 그럼 A에서 생산됐을 확률은 라지 A 더하기 라지 B분의 A를 계산하시면 되네요. 이거 일부러 계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약분돼서 없어집니다. 천이니까.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연습 문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부분인 건데 일단은 이게 이제 끝이에요. 독립과 종속 있네요. 우선은 여기 페이지까지 빨리 풀도록 하십시오.